여러분, 양자 컴퓨팅.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좀 아파오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나게 복잡한 분야에서 기술업계의 거인을 상대로 정말 대담한 선전포고를 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온큐인데요. 도대체 어떤 배짱인지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부터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막 떠오르는 회사의 CEO가 이 업계의 절대 강자한테 말 그대로 폭탄을 던진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도전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한쪽은 설립된 지 이제 겨우 10년이 될까 말까한 시가총액 약 190억 달러짜리 회사고요. 상대는 뭐 말이 필요 없죠. 수조 달러 규모의 거인입니다. 이건 정말 그야말로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걸까요? 아이온큐의 이 대담한 주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이 손에 쥐고 있는 무기, 바로 그 혁신적인 기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 모든 마법의 시작점에는 바로 이 큐비트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의 비트는 0 아니면 1, 딱 둘 중 하나잖아요? 근데 큐비트는 뭐랄까 마치 공중에서 팽글팽글 도는 동전 같아요. 바닥에 딱 떨어지기 전까지는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인 상태, 그러니까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 이 중첩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냐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개의 갈림길 중에서 가장 빠른 길 하나를 찾아야 해요. 일반 컴퓨터는 어떨까요? 1번 길 가보고 아니네, 2번 길 가보고 이것도 아니네, 3번 길 이렇게 100번을 다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는요. 이 중첩 능력 덕분에 그 100개의 모든 길을 말 그대로 한 방에 동시에 탐색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뭐 속도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 큐비트 개수만 많다고 장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큐비트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얼마나 서로 손발을 잘 맞춰서 일하는지가 실제 성능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내세운 개념이 바로 알고리즘 큐비트, 줄여서 AQ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쓸모있는 성능을 보여주는 숫자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온큐는 그중에서 이온 트랩이라는 방식에 그야말로 올인을 했습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속도나 확장에 좀 더 집중할 때 아이온큐는 정확성과 안정성이라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길을 택한 거죠. 이게 나중에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진짜 실력, 즉 결과를 한번 볼까요? 말로만 떠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온큐는 이걸 실제로, 그것도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을 보면 아이온큐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목표를 달성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세워둔 계획을 계속해서 앞질러 가고 있거든요. 보세요. 2023년 목표는 7개월이나 먼저 달성했고 2024년 목표는 미려 1년이나 단축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증거죠.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이정표, 바로 35AQ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숫자 35가 아니에요. 양자 컴퓨팅의 역사에서 이 35라는 숫자는 그야말로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35AQ가 바로 양자 컴퓨터가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기존의 슈퍼컴퓨터를 뛰어넘기 시작하는 소위 양자 우위의 시작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그 시대의 문이 열린 거죠. 이게 바로 큐비트의 무서운 점, 바로 기하급수적인 힘입니다. 2의 35제곱 계산하면 33억이 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33억 개가 넘는 경우의 수를 그냥 동시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컴퓨터로는 이건 뭐 아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의 연산 능력이죠. 자,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아이온큐는 이 엄청난 기술을 더 이상 연구실에만 가둬두지 않고 바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힘이 현실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약을 개발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다거나 더 정확한 금융 모델로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또 복잡한 기후변화의 해법을 찾는 등 정말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분야들이죠.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이온큐는 아주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바로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라는 새로운 시스템인데요. 크기를 40%나 줄여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렉에 그냥 꽂아 넣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특별한 연구시설이 아니라 일반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서도 양자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니까요. 아이온큐는 단순히 하드웨어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는 과감하게 인수해서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한국의 키스티를 포함해서 전 세계 주요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말 그대로 양자 컴퓨팅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려는 아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보고 나니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네요. 엔비디아 GPU를 구식으로 만들겠다는 그 엄청난 선전포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을 바탕으로 이 주장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볼까요? 이게 과연 허퉁일까요? 아니면 현실이 될 예언일까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당장 여러분의 노트북을 대체해서 유튜브를 보게 해주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특정 분야, 그러니까 뭐랄까 일반 컴퓨터가 끙끙대며 수백 년이 걸려도 못 풀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신약 개발이나 초정밀 금융 분석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런 고부가 가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양자 컴퓨터의 위협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게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 중 하나가 사라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미래는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가 서로 가장 잘하는 일을 나눠서 하는 아주 강력한 하이브리드 팀이 될 겁니다. 마치 망치와 드라이버가 각자 자기 역할이 있는 것처럼요. 아이온큐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바로 그 미래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과 야망의 크기가 한계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가 쥐어진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